원래는 보충 질의 때 검찰총장 한 사람한테 집중되어 있는 권한과 배당 문제를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본의 아니게 또 다른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후보자님께서 시의원들에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도덕 책임을 인정하시고 했지만 그 측근이라고도 얘기하는 건 저는 납득을 하지 못합니다. 시의원도 각각 선출직인데 같은 대전에 있고 같은 직에다 측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맞지 않다 생각이 들고요. 또 변재영 씨라는 분이 자꾸 문제가 돼. 이분이 제가 보니까 이게 문제됐을 때는 2018년인데 2016년도에 그만뒀더라고요. 사무실에서. 그렇죠? 제가 선거 끝나고 잡았는데요. 네. 본인으로서는 자기 아마 스케줄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떠난 지가 벌써 1년 6개월 된 사람이에요. 그렇습니다. 그죠? 과거에 같이 근무하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일이 있었까 하면 뭐 측근이나 갈 수도 있겠지만 떠난 지 오래돼가지고 연결이 안 되는 사람을 측근이 날 수는 없는 제 거거든요. 비서관이었으니까 아마 그런 얘기를 할 수도 그렇게 볼 있다고 수 있는데 봅니다. 하여튼 뭐 거기에 대해서 불차이라고 말씀하시고 도의적 책임진다는 건 맞지만 그렇게 말씀하신 건 좋지만 꼭 그렇게 명확히 하면 아니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이게 여기서 해보면 그런 게 있어요. 이 주장이 왜곡되는 문제를 보면 1%의 진실을 가지고 99%를 포장을 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게 전부 거짓말은 아니고 1%, 2% 진실이 있거든요. 근데 포장이 더 많은 거죠. 그게 우리 정치색이 너무 난무하는 것 같아요. 어떤 한 사람이 몇 년 동안 한 말을 다 골라가지고 한다면 똑같은 말이 같이 될 수는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실제로 이중적이지 않다고 얘기하려면 여기서 길게 얘기해야 돼요. 여기서 길게 얘기할 시간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게 자꾸 여기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런 점에 대해서 뭐 후보자님께서는 안타깝고 얘기하실 부분이 많이 있다고 하겠지만은 여기서 원래 그렇게 하는 거니까 이해하시고 어쨌든가 저로서는 시의원이다. 과거에 같이 근무한 사람이다 해가지고 무조건 측근이다 얘기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 생각하고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후보자님께서 이 같이 근무하던 분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잘 안 하시려는 경우가 말할 수 없는 공개적으로 말할 수 없는 사항도 여러 가지 있을 수도 있다 저는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근데 아까 이제 김소연이라는 분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하는데 그 문제가 검찰청에서 불기소가 됐습니다. 그죠? 근데 불기소된 이유를 보니까 우리 후보자님한테 이 얘기를 한번 했대요. 4월 며칠 날. 그죠? 했는데 김소연이라는 분의 얘기가 이래요. 딴 사람 얘기가 아니라 본인 얘기가 변재영의 돈 요구를 후보자님과 대화를 했고 그때 그 후보자님께서는 어떤 경우에도 돈을 쓰지 말라는 그런 취지로 얘기를 한 걸로 자기는 알아들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가 변재영이라는 사람의 돈 요구를 거절할 수 있었다. 이분이 그 얘기한 거예요. 자기가. 나중에 진술을 바꾼 거죠. 저도 나름대로 법조생을 했는데 늘 가장 먼저 이야기한 진술의 신빙성을 가장 높게 평가하거든요. 뭐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본인이 얘기한 것 때문에 이게 결국은 다 불기소가 되고 재정치자도 기각되고 그런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걸 가지고 자꾸 얘기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꼭 이게 우리 특히 딴 사람도 아니고 법조인으로서 이게 참 맞는 얘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후보자님 뭐 간략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런 취지로 얘기해가지고 불기소했다는 건 맞죠? 예, 맞습니다. 정확한 불기소 이유입니다. 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또 더 이상 언급하는 건 적절하지 않을 것 같아서 저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뭐 검찰총장 한 사람한테 집중된 문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검사가 대략 몇 명 정도 되시는 줄 아시죠? 예, 정원보다 조금 모자란 한 1950명쯤 됩니다. 정원은 뭐 2292명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대한민국 검사가 한 명인 것 같아요. 검찰총장 한 명이죠. 뭐. 대한민국 어디서 있는 사건이라도 다 검찰총장 뜻대로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검사가 2,000명 가까이 되고 법률상 단독관청이라고 하고 또 검사의 권한은 검찰청법과 형사정법에 의해서 직접 검사한테 부여가 되어 있고 검찰청법을 봐도 검사장이 그 관할 지역에서는 독자적으로 수사할 수 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 모든 권한을 다 다시 검찰청장이 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은 체계상 안 맞는 거 아닌가요? 우리 검사들이 제가 준비 기간 중에 들은 여론 중에 가장 정확한 검사들의 바람은 한 분 한 분의 검사들을 준사법기관으로 대해달라는 얘기였습니다. 근데 지금
존경하는 송기현 의원님 말씀처럼 검찰총장에게 모든 권한이 집중돼 있고 여러 가지 보고 체계나 사무분담 체계나 배당 체계나 또 검사를 교체할 수 있는 권한이나 그런 등등이 다 검찰총장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현재 총장의 그것을 소위 제가 의원 시절에는 소위 제왕적 총장이라고 네. 했습니다. 그것과 우리 검사들이 대부분 요구하는 독임제 관청으로서의 검사들의 준사법기관화는 서로 모순됩니다. 검찰청법에도 분명히 보면은 검사나 검사장의 권한이 검찰총장의 권한을 위임받아서 한 게 아니라 독자적으로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검찰총장의 구체적인 사건의 지휘권 또 사건 배당권 같은 부분을 검찰청법이나 형사소송에 맞게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동감입니다. 여기 동의하시죠? 예. 이게 보면은 미국 같은 경우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미국은 연방검사의 경우는 실제로 연방검사만 검사죠. 그 사람만 이제 어토니가 되는 거고요. 그 밑에는 다 데퓨티나 어시스턴트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조상 미국 연방검찰청의 검사권은 연방검사한테 부여되어 있고 그 밑에 있는 다른 이제 검사 우리가 흔히 하는 검사들은 그 연방검사한테서 권한을 위임받아가지고 행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름도 데퓨티 어토니라든지 아니면 어시스턴트 어토니 이렇게 부르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렇지 않죠. 분명히 형사법도 그랬고 헌법도 그랬고 분명히 검찰청법도 그랬고 독자적으로 권한을 부여했으니까 부여에 맞게 해야 되고 지금 최근에는 이제 검찰청법이 새로 개정되면서 검찰청장도 경찰대 수사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사건의 지휘는 안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도 하거든요. 그런 것도 같이 균형 맞출 필요도 있고 지금 뭐 검사장한테 모든 권한을 줘도 이게 지금 검사장한테 1차적인 결재권을 모두 준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오히려 뭐 분권화라든지 견제와 균형의 원리라든지 아니면 그 뭐랄까 전체 말하는 그 여러 사람의 지혜를 모으는 그런 측면에서 보더라도 더 국민에게 유효하게 공개할 수 있는 기다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홍 장관이 되셨을 때 업무 연구 주시기를 정말 드리겠습니다. 우리 송기현 의원님과 같이 상의하기로 하고요. 분권화가 아까 소병철 의원님 질문에 답했듯이 절실하고 총장의 권한을 고검장 또 지검장 또 각계의 검사들에게 상당한 정도의 재량을 줘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 분권화를 깊이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시민적 통제 방안을 지금 현재 검찰 시민위원회가 대부분의 지방검찰청에 다 있습니다. 거기서 더 나가서 수사심의위원회도 있고 또 내가면은 뭐 수사전문자문단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일괄해서 시민적 통제의 한 방법으로서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